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에 앞서서 제도 정비 완료될 때까지는 코인과세 유예 관한 청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인, 친구, 가족 모든 계정에 한 번쯤 추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해당 코인 유튜버 커뮤니티 언론사 분들에게도 많이 요청을 해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무엇을 준비했냐면요. 자, 아서 헤이즈가 발언했던 내용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 주 내용은 알트코인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아서 헤이즈가 비트코인 7만 달러 돌파 전때까지 알트코인 안 올 것 같다 라고 공식 미디엄을 통해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각각 7만에서 4,000달러 유효 돌파가 나와야 되고 솔라나도 250달러 선이 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서헤이즈가 최근 발언에서도 미국 유동성 공급이 내년 암호화폐 강세장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가 앨런 장관이 연말까지 최소 3,000달러에서 최대 1조 500억 달러 유동성 시장에 공급할 것을 만약에 본다고 하면 향후 암호화폐에서도 충분히 작은 부분이 들어와서 괜찮게 흘러가지 않겠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서헤이즈도 마찬가지로 알트코인이 성장하는 패턴은 딱 극단적으로 딱 두 개를 보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성장이 무지막지하게 나오게 되면 누구나 비싸다라고 생각했던 추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 추이는 어떻게 보냐면 이 수익률 추이로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최저점 구간에서 최저점 구간이 이제 대충 한 600만 원을 잡고 거의 8천만 원을 찍었다라고 하면 어마무지한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 매수하거나 매도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최저 구간에서 최대 구간폭에 따른 시즌 아웃되기 직전에 따른 수익률을 뽑아 보았을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비싸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구간 때마다 어떻게 도미넌스가 움직였을까요? 우리는 도미넌스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때까지 도미넌스는 그 향방을 보여주었는데요. 알트코인이 성장할수록 도미넌스는 여전히 내려왔습니다. 2017년도 때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하고 그 다음에 XRP 기타 등등 알트코인들, 에이다 등등 성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내려갔고요. 그 다음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대부분 가격을 방어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나오다 보니까 오로지 비트코인으로 다시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형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디파이 활동과 그 다음에 예치하는 형태에 따른 습성으로 인해서 조금씩 내려가다가 NFT나 메타버스에 따른 효과로 인해서 한 번 더 내려갔던 형태가 있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정적 주기를 만약에 뽑는다고 하면 계속 잊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지만 이 특정 구간 때는 생각보다 기간이 짧습니다. 자, 보게 되면 17년도 때는 이게 월간 차트인데요. 17년도 기반으로 보게 되면 3, 4, 5, 6 해서 가장 많이 도미넌스가 내려가는 분포도만 보면 4개월씩 그리고 3개월씩 내려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4개월 분포도 정도가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그리고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가 평균 4개월 정도 추이 이 구간대에서는 한번 도미넌스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급락이 나오는 패턴, 근데 지금은 급락이 나오는 패턴이 거의 보여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아서헤이즈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누구나 다 비싸다라고 할 때는 여전히 알트코인 쪽으로 이제 순환매하는 형태로 볼 수 있을 만한 기회는 여전히 열려져 있다라고 주장을 내비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도 향후 60% 이상 도미넌스가 올라가기 직전 때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솔라나에 있는 성장, 뭐가 됐든 간에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발란체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해주고 있죠.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요즘에 이더리움 기반의 리스테이킹 코인들도 요즘에 잘 성장 동력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을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성장을 아예 안 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미넌스는 과거 대비보다는 많이 내려가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저는 제 주관적으로는 여전히 60%가 좀 이제 60%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언제든지 그렇게 기회가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알트코인에 따른 선택적 붐이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 이제 솔라나 같은 애들이 이제 기존의 VC나 거래소나 이렇게 이해관계도, 고래나 이런 이해관계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해관계도의 측면에 따른 순이익률 추이를 자체적으로 계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얘네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온 거지 자선단체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개미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목표값에 있는 추이값이 도달을 해야지만 나오게 될 텐데, 그만큼 얘네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과 내 포지션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얘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추가적으로 매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어느 정도 때까지는 열려져 있는데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떻게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냐면, ETF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ETF에 따른 기대감은 알트코인의 이제 선별적 현상으로 인해서 대부분 이제 요즘은 에코시스템 기반에 이제 얽혀져 있는 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에 있는 코인들이 분명히 같이 효과를 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내 코인이 좀 갈 것 같냐 안 갈 것 같냐에 따른 추이는 또 말이 조금은 길어질 수 있겠지만, 요즘은 다시 FDV가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완전 희석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어렵죠.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즉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제 조만간에 유통에서 풀리는 물량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량에서 발행된 수량을 곱해가지고 구하는 공식이 FDV 정도이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측면은 무엇이 있냐면요,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예시로 아비트럼을 보여주고 있는데, 낮은 유통량과 높은 완전 희석 가치의 토큰의 위험성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계속 락업이 풀리는 물량 대비부터는 계속 더 많이 떨어진다. 가치가 계속해서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훼손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당에 있는 코인 재단이 잘 커버를 해줄 거냐, 아닐 거냐,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기존에 해왔던 패턴 중에서도 수학적 패턴을 좀 쓸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시가총액과 완전 희석된 시가총액 추이를 보았을 때도 너무 괴리율이 많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게 이런 FDV를 좀 보면서 투자하자라는 주장의 의견 중에 하나인데요. 보게 되면 저도 이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총 물량 대비해서 계속 나오는 락업 물량 대비를 아예 배제하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이 스테이킹에 있는 비중 물량 추이를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스테이킹의 비중 물량 추이가 어느 정도는 좀 많이 들어와야 그나마 가격 방어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락업이 풀리는 대비만큼, 그 다음에 스테이킹이 어느 정도 해주는 만큼에 있는 이 비율적 측면도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코인 글라스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디파이 라마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수수료 수익 대비에 따른 코인 지표로도 또 이런 측면으로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보게 되면 여기서도 수수료에 따른 수익적인 분포도가 나오게 되죠. 즉 실질적인 한 코인당 수입이 나오고 있는 실정은, 즉 주식적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코인이 이쪽에서 작업을 해서 돌아오는 수익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익 지표가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는 애들은 그나마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여기서도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디파이를 모델링이
좀 확고한 그런 코인들은 좀 잘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잘 나올 건데, 그렇지 못했던 애들은 좀 가치평가 추이를 좀 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도 기준이 꼭 이 기준점으로 뽑을 수는 없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의 내 돈을 좀 지킨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수수료에 따른 수익적인 분포도 추이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돈을 벌고 있냐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이는 여전히 네트워크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활성 부분이나 그 다음에 앞으로 재단이 생각하고 있는 로드맵 부분이나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알트코인에 따른 추이를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제 좀 더 빠르게 비트코인이 저는 그래요. 좀 더 빠르게 올라가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자 이제 조만간에 국내 자체에 따른 위험 리스크가 일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의 종목을 벌써 리스트화해서 6개월 예측이 어떻게 보면 주의 기간을 좀 줬죠. 예, 6개월 정도에 따른 주의 기간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상장 폐지 부분에 따른 절차를 자체적으로 9가지 정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9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렸을 때는 좀 타격감이 크고, 대부분 뭐 거래소에 단독으로 상장이 되어져 있던지 김치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빠져나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알트코인이 지금 시점에서 좀 평단이 좀 괜찮냐 아니냐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할 때는 또 락업 해제에 있는 이 시점을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에테나를 예를 들어가지고 좀 본다라고 하면요,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보게 되면 에테나 같은 경우에도 25년도 4월 7일 부분에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서도 이제 간단하게 여기서 너무 위기네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벌 생각이 없는 것이죠. 이 재단들도 이게 스캠이든 스캠이 아니든 간에 이 많은 물량 부분이 8할 정도가 남아져 있으면 이걸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 가격선 추이 이하만큼은 떨어뜨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켓 메이커를 어느 정도 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시장이 안 좋으면 뭐 내려갈 수는 있겠죠. 원하지 않게끔 갈 수도 있지만, 대다수 통상적으로는 이 가격에 어느 정도는 최소한에 있는 가격만큼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적정 정도만큼은 내려가지 않는다. 그리고 통상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건 그 전에 많이 띄워놓고 물량을 좀 넘기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여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보게 되면 대부분 오래된 코인들은 좀 이걸 해먹기가 좀 편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 무슨 말이냐? 오래된 코인은 해당의 평균 단가 추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리매김질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크체인을 예를 들어서,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다 비슷할 텐데 코크체인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평균 가격이 10원이었다. 그러면 평균 가격 10원대 내가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 가격대가 다시 되돌아왔다. 도돌이표로 되돌아왔다라고 하면 이 평균 가격 추이 이하로는 떨어질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상자산 보고서 부분을 좀 면밀하게 잘 보셨으면 여기서도 팁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이제 600만, 정확하게 650만 정도를 실사용자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서도 대부분 알트코인 비중이 워낙 높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알트코인을 들고 계시는 분들의 국내 이용자의 성향을 보게 되면요, 팔질 않아요. 그냥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프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죠. 뭐 급락이 나올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 단가 추이에서는 더 이상 내려간다라고 해도 한계점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선물에 미치는 알트코인들도 특정 공격을 당하게 되면 이 평균 추이가 내려갈 수는 있을지언정, 이 평탄화되는 구간대가 좀 길었던 코인들은 대부분 이 구간대에서 거의 다 그 이상 내려가는 건 좀 문제가 있는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다수 이 평균 가격 추이에서 맴돌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있는 가격 평단 부분을 잘 관리를 할 필요성은 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위험성이 높은 코인이든 아니든 간에 말이죠. 그리고 너무 많은 돈을 넣기보다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돈도 피땀 흘려서 벌었던 그 소중함의 돈의 가치를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트코인 레버리지 ETF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이 어느 정도 좀 좋아지다 보니까 BITU 같은 경우나 BITX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최저점 구간대에 샀다라고 하면 벌써 20%를 먹고 그 다음부터 계속 좀 더 올랐죠. 네, 30%,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10%, 대략 20%니까 대부분 이 구간에서만 대충 계산만 해도 얼추 50% 구간대 정도는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상황적 추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이 레버리지 ETF는 여러분들에게 자산을 적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행에다가 적금을 넣는 이유는 은행을 믿기 위해서 넣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산을 만약에 여기서도 기존에 좀 약간 변동성이 큰 자산을 넣기에는 그것도 한 번은 크게 되어봤기 때문에 이게 손이 잘 안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당에 있는 약간의 믿을 수 있을 만한 자산에 적립을 해서 이 손실물을 어느 정도 좀 반감을 시킬 필요성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무모하게 하셔도 됩니다. 무모하게 하셔도 되지만 책임은 따른다. 누구한테 남 탓하시면 안 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만큼 알트코인 공부를 엄청 많이 할 필요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자기가 잘 해왔다라고 하면 그렇게 자기 소신껏 하셔도 되지만, 그게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자료 찾거나 이런 걸 또 확인하거나 이런 거가 본업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힘들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레버리지 ETF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오늘 알트코인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다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번 잘 보고 또 들으셨으니까 또 따라해 보시면서 그만큼 위험 요소를 조금씩 더 많이 줄여보시길 추천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도 아사히즈와 거의 비슷합니다.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가야 알트코인이 가는 거지, 알트코인이 지금 가려고 한다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어느 정도 규제와 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VC 애들도 요즘에 규제 부분에 있는 강도도 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런 점을 잘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